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메이 쪽집머리 원영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 연이은 한파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 화면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요. 저 화면 너머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생생하게 제 눈앞에 다 그려지거든요. 어떤 분 지금 유산균 뜯어서 지금 드시고 계시고, 바디큐도 지금 드시고 계시고, 물도 좀 축이시고요. 벌써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저 너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희한하게 지금 눈앞에 선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뵙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아메이를 신나게 얘기해보는 오픈 미팅입니다. 정말 한 40분에서 50여 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아메이 얘기 지금 할 거거든요. 저와 함께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에 있어서 여러분 기분 좋은 사진들 몇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멋지죠? 요트가 탁 저기 주차인가요? 딱 장착돼 있고 정착돼 있고, 그리고 막 해변가에 아주 야자수도 있고요. 큰 저택이 탁 놓여져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멋져요. 막 노을에 막 그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 수면 위로 비춰진 저 그림자들 너무너무 멋지고요.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막 저기에서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점심 먹고 막 숯불구이 막 구워 먹고 이러다가 막 더우면 해변으로 붕당 뛰어들어서 막 아이들하고 막 헤엄도 막 치고 햇볕에 막 태닝도 좀 하고요. 그죠? 너무 좋은 집들이죠. 그죠? 해변에 탁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는, 어쩌면 이런 꿈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해변가에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꿈 같은 그 주택은 한 번에 침수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위기 깨는가요? 여성분들 어떠세요? 명품백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아들, 아미아는 Y 아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양질의 교육 시키시고 싶으시죠? 유학도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좋은 집, 좋은 차 태우고 싶죠. 누구나 왜 이런 꿈, 이런 비전 없겠습니까? 좋아하십니다. 이런 돈다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슴으로 확 다 끌어오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림만 보고 계셔도 너무너무 좋으시죠? 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꿈들, 막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우리 아내 할 때 나름의 내 가슴을 막 불타게 하고 나를 뛰게 하는 간절한 나의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꿈들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가 존립해 줄 때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의 꿈을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나의 게으름? 나를 에워싸는 환경?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내 꿈이 지구가 존립하지 않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혹시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점점 더 우리 현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견제해야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처구니 없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름의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들, 즉 지구인들이라면 내 개인의 꿈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두의 꿈은 이 지구를 회복시키는데 그 꿈과 비전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메이를 여러 가지 테마로
막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죠. 그러나 오늘 저는요, 어떤 이런 지구 환경과 를 더불어서 한번 이 문제를 아메와 함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이 지구의 존립을 위협당하고 있을 만큼 지구는 지금 몸살이를 앓고 있는데요. 지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타일러라는 방송인이 있죠. 지금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많이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가 자기가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추천한 6도의 멸종인가요?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봐라고 그 학생 전원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 책을 끝까지 읽은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불편하고 무서웠으니까. 자, 여러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온도를 지금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무서워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지구는 1도가 상승한 상태인데, 지금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산호가 70%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산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저희가 다음에 이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난민 이미 발생했죠,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태풍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도 엄청나게 지금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경험하시고 계시죠? 북극곰 멸종위기 이미 닥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2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지금 2018년도 IPCC 의장이 되셨던 이회성 의장님께서 거기 이제 의장으로 계셨었죠. 그래서 남들은 이번 세기 말까지 2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막아보자. 무슨 소리? 2도 택도 없어. 1.5도까지 우리 도전해야 돼. 라고 해서 그걸 딱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2도가 올라가면 왜 이렇게 무섭냐? 침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와 수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고요. 지중해 국가가 점점 사막화. 여러분 지금 너무 가고 싶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행복을 주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이 그 아름다운 어떤 지중해 국가들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뉴욕공항이 침수될 위협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올라간다면요. 그러면 그린란드가 지금 녹고 있지만 전체가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마이애미, 맨하튼, 실질적인 어떤 도시가 이렇게 통계가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 여러분, 죽음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겠지만, 더위로 죽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타 죽는 거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농업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이 당연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생물종의 3분의 1이 여러분 멸종한다고 합니다.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플라스틱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68% 척추동물의 68%가 없어졌어요. 10마리 중 7마리가 없어졌어요. 이미.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했죠? 자, 3도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이 아마존이 붕괴된답니다.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죠. 아메 안에서 또 환경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존이 여러분 붕괴된대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면 이 3도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되먹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한 결과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토양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또는 산림이, 이렇게 이 탄소를 흡수하는 어떤 이런 능력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돼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지금 산불도 여기저기서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림도 거의 없어지고, 바다도 이미 탄소 흡수량이
여기 뭐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탄소 흡수가 안 되니까 대양은 계속 점점 이 대기는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산불 나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어떠한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아도 이런 어떤 순환 때문에 이 온도가 저절로 3도까지가 올라가면 이 온도가 가속화돼서 4도로 5도로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3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게 어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이때가 되면 아무것도 막지 않아도. 자, 4도가 되면요. 지구 전역의 빙하가 소멸한다. 그럼 지구 빙하가 소멸한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이 침수가 되고요. 호주의 농업 자체가 불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불가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좀 매너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없어지는 거겠죠. 뭘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 먹는 물을 걱정해야 되고 먹는 음식을 걱정해야 되고 그저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생계 유지에 급급한 삶을 또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분쟁해야 되는 기존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5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해저 밑에 그 바다에 메탄가스가 다 성출해버리기 때문에 쓰나미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쓰나미, 해일이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그저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6도가 상승이 되면 저희는 공중분해, 인류가 대멸종하게 되고요. 지구상의 95%의 생물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무섭죠? 저희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 지경이 돼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처럼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말라가고 있고요. 또 말라가는 지구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홍수가 난 지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해양 산성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요, 그 탄소를 흡수하는 거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뭐 나무를 많이 심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저희 지구의 바다 수면의 그 표면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탄소 흡수를 바다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해양이 지금 산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 산호 70%가 지금 멸종이 된다. 여러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산호초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원래 산호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아주 예쁜 색깔을 내면서 이 산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얘들이 바다 생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류들이에요. 산호초와 공생하면서 이 산호초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다가 점점 산성화,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이 그 산호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갖고요. 산호가 그 아름다운 색깔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하얗게 퇴색해 버린다는 겁니다. 즉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도 같이 힘들어지겠고요. 그 생물들이 없어지면 그걸 어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바다의 산성화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왜 등 딱딱한 껍질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말랑말랑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바다에 남는 유일한 생물체는 해파리. 수십억만 년 전에 그랬었죠. 그죠? 지금 바다도 이렇게 점점 해양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투발루는 벌써 이 태평양 섬나라죠. 이쪽이 아마 9개의 섬이 있고요. 한 2개 섬 정도가 이미 침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47년도에 이렇게 황폐했었던 땅이 지금은 저렇게 2016년도에 저만큼의 땅을 남겨놓고 이미 다 바닷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지금 그 방글라데시
바누아투인가? 그 다음에 뭐 투발루 이런 국가들은 지금도요 바닷물이 점점 자기 집으로 계속해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 보이시죠? 이 국가들이 그렇게 막 화학 연료를 떼고 막 에너지를 막 낭비하고 그랬을까요? 선진국들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소국가들이 이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발루 총리는 안타깝게도 2001년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배출하고 있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로 투발루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났죠. 더 연이어서 쓰레기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서 또 그거를 또 해치운다고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 투발루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난민이 되어버렸잖아요. 엄청난 난민이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이 투발루 난민이 근교, 호주, 피지 이런 섬들은 아예 받아주기를 거부하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엄청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금 조금씩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동안, 예를 들면 1년 동안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잘 나눠 쓰면 진짜 지구가 어떤 해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구가 주는 혜택을 받아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위에 표를 보시면은요, 1970년도까지는 그래도 12월까지 그거를 잘 우리가 지구가 주는 어떤 에너지를 잘 분할해서 잘 썼었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2019년에 보시면은요, 8월 날쯤, 8월, 10월 이때쯤에 벌써 우리가 12월 달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10월, 8월에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 12월 달에 또 써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내 딸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쓸 거를 당겨와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지금 도표를 보시면 지구는 평균적으로 지금 8월쯤에 이 지구가 주는 에너지를 이미 다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19년 기준 미국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3월 달이고요. 한국은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 세계 평균은 지금 지구가 2개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구 1.75개, 그러니까 2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지금 우리 지구 평균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지구 4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한국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환경 파괴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합니까? 기후 악당, 기후 깡패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써서 기후 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GDP 손실액에서 당당히 우리 한국은 7위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쓰고 망가놓고 또 거기에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이미 익숙하죠. 태풍, 집중호우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라는 우리 한국도요,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 장마가 54일 정도 지속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최재천 생태학자 교수님께서 단언하건대 앞으로 한국은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반복할 것이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풍이라는 애는 원래 육지를 강타하면 바다로 가서 좀 자기가 가라앉고 이래야 되는데, 바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태풍의 에너지인 수증기를 탁 빨아들이면서 얘가 더 힘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힘세져서 또 와가지고 강타하고, 받아서 또 힘먹고 또 강타하고. 그래서 카트리나 태풍 기억나시나요? 그 태풍, 그 정도의 어떤 태풍이 앞으로는 어쩌면 일상, 우리의 날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죠.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대표적으로 호주 산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캘리포니아 산불, 여러분 그게요, 저도 이렇게 기사 보고 알았어요. 3일 동안 1만 번의 벼락으로 인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그렇게 났는 거예요. 그 기후위기로 인해가지고 3일 동안 10,000번의 벼락을 쳤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호주 산불요. 저 그때 호주 산불이 한 9월에서 2월 장장 수개월 동안 계속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말에 제가 호주에 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착하면 현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지금쯤 오면 연말이면 그 호주는 그 여름경이거든요. 아주 청정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닥 그렇게 잘 못 느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명한 블루 마운틴을 갔습니다. 그러면 저 끝까지 막 아주 절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회색빛 때문에 이게 그을려져 가지고요. 정말 한치 앞을 못 보고 왔었어요. 정말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무서운 이 산불 때문에 그 코알라, 대표하는 그 코알라가 4억 마리가 없어져서 지금 멸종위기에 나왔고요. 10억 마리 동물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해일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질병은 지금 우리가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이 앞으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그 안에 이제 녹아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세균, 박테리아, 또 급속 냉동됐었던 어떤 동물의 어떤 사체, 그런 것들이 부패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바이러스 또는 세균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라는 예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플리오색이라 그러고, 이 플리오색이 막바지에 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플리오색이 막판에 이렇게 멸종될 때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 대기권에 있었었던 이산화탄소량이 360에서 440 ppm이라고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지구가 3도가 올라간 뜨거워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량이 측정이 됐었는데,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도가 올랐는데요. 1도가 오른 이 상황에 우리 지금 현재 지구의 대기권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량은 400 ppm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희가 주저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더 이상 쭈뼛쭈뼛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정말로요. 이제 너무너무 저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각인되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지구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지금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죽은 없다라는 지구를 위해 실천해야 할 그 10가지 항목을 한번 봐봤는데요.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노는 것도 웃는 것도 자는 모습까지 둘이 똑 닮았죠? 부모의 건강함도 닮았으면 해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으니까. 맛있다. 우리 아이 평생 건강습관 뉴트리키즈. 그래서 지금 이런 지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죽은 없다라는 지구를 위해 실천해야 할 그 10가지 항목을 한번 봐봤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냉방 좀 줄이셔야 되고 난방 좀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진짜 우리 가대포장 선물 세트 이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은요 택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집 매장 가가지고 장바구니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시고 진짜 이거 택배 버릴 때마다 너무 죄스러워서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도 바로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한 3번, 4번 정도는 재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건강에 치명적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일회용 플라스틱 텀블러 우리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제발 샤워할 때 물 룰루룰루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FSC 여기서는 이제 임산물에 해당하는 타일러가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그 종이 가구 등에 해당하는 그 임산물을 살 때 FSC라는 그 인증 마크, 즉 환경에 유배되지 않는 그 인증 마크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또 하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 전략, 걷거나 대중교통 이런 것들 다 뭐냐면 통틀어서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어쩌면 내 금쪽 같은 내 아이, 내 손주 손녀들이 다 그대로 짊어져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내 손주가 조금 편안하게 살려면 지금 저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축산업이요.
탄소 배출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뭐 51%까지 축산업이 그 탄소 배출 양을 51% 이상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산림을 아주 우거진 산림을 심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고 농장을 아주 막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엄청난 대지에다 농장을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흡수될 산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나 이런 애들은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주 다량의 메탄가스를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정말 식물성 고기라든지 식물성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눈 돌려서 좀 고기 조금 덜 잡수시는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애호가나 환경 운동가들이 난 고기를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또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자꾸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아주 멋진 말들을 타일러가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한 사람 한 개인이 참 나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이 뭘까요? 자, 우리는 미래의 선택권을 빼앗겼다. 그걸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최악을 막을 기회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할 때 투표권,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이 바로 나의 선택권이다. 일본을 불매한 것처럼 환경과 관련해서도 불매해야 한다. 왜 환경을 기준으로 세운 불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뜨끔하시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헌법에는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는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없어지거나 가뭄으로 식량난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국가를 고소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나 정부가 해주지 않으니 이런 진짜 이제 그레타인가요? 우리 소녀 있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서 저희들 대신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일본이 역사 문제를 잘못다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모욕을 줄이고 많은 개개인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환경 파괴범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에 관해서는 경제 제재라든가 처벌을 요구해야 된다. 우리는 먼저 요구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가 충분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건 우리가 그만큼 요구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이익에 관해서라면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도 유독 환경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환경단체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대체하려 한다. 해결책은 자,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요. 우리 좀 분노합시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이미 50년대부터 알고 있었고 환경이 파괴되게 있다는 것도 70년대 알고 있었다. 근데 수십 년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 석유 기업과 석유를 이용한 다른 대기업들은 로비를 통해 업체를 띄우고 환경 이슈를 파묻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기후위기가 거짓이라는 식의 날조된 연구를 발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자, 여러분,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옥시 사건. 근데 옥시는 버젓이 아직도 한국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뜨겁게 정말 그걸 거부하고 절대 너희 같은 애들은 이 한국 땅에선 발붙일 수 없다. 너희 같은 어떤 의식을 가진 기업들은 절대 한국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라는 강력한 불매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었을까요? 지금 아까도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대, 1880년대부터 지구 오염에 대한 연구는 시작이 됐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활발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다 어중간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돈과 권력에 눈먼 어떤 기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소비자들은 우리 삶의 터전이 그들의 이익 때문에 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인류에 또는 자연에 해를 끼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그 권력을 저희 소비자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 기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아메이라고 적어놨죠.
정말 좋은 문구 아닙니까? 저희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런 거죠. 진짜 싼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거. 여러분 그 옷도 좀 그만 입읍시다. 그래서 이제 옷도요 이만큼 뭐 청바지 한 장에 7,000리터와 다량의 화학약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많이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도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너무 싼 거 많이 사지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오래 입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물건을 제품을 선택하실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인증이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일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이제 환경을 고려한 기업을 선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러려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 저희가 쭉 한번 훑어왔어요. 그래서 해결책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요, 정말 한 개개인의 어떤 저희 움직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진짜 큰 움직임, 정부나 기업적인 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뭐 재생에너지를 바꾼다라든지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류를 생각하는 또는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이 기업,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친환경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짠짜잔, 짠짠짠짠, 짜잔. 짠짜잔. 어떠십니까? 완벽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에 우리 타일러가 저기 대안했었던 대안책에 조금 아주 많이 기여하고 있는 아메이 기업을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이고요. 저를 신나게 하는 기업입니다. 자, 아메이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갈 때요. 예전에는 환경을 생각했었을 때 비닐봉투를 가져갈까, 종이봉투를 가져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옛날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막 나무 쓰니까 비닐봉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비닐이 너무 해로워. 종이봉투를 쓰자. 이렇게 막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은요, 비닐봉지든 종이봉지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버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비닐봉지를 그대로 버려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막 땅에 묻어버린다. 그러면 수백 년간 썩지도 않고 저희 그 지구를 오염시키는 환경 파괴범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류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해버리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종이봉투를 한번 볼까요? 종이봉투를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버려가지고 우리 매립지에 가면은 메탄가스로 지금 나오게 되겠고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이산화탄소로 지금 저희 대기권에 쌓여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 종이를 재활용을 이 종이가 원래는 이 나무로 와서 종이를 만들어서 메탄가스, 즉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는 어떤 자연물에서 와서 결국은 그냥 버리시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와 대기 오염으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종이봉투를 잘 재활용을 하신다면은요, 이거를 종이하고 습도가 높은 음식물하고 뭐 식이섬유하고 뭐 마른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으면요, 여러분. 아주 양질의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이만 아니면 아주 양질의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이봉투를 잘 재활용만 하시면 나무에서 갖고 와서 종이를 만들어서 다시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도 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지금 한 잔 드시고 싶으시죠? 저도 이제 나른한 오후가 되면은요, 달달한 바닐라 라떼, 카페 라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자, 직장을 다니는 영숙이가요, 막 너무 조금 피곤해서 빨리 그 앞에 커피숍에 가서 지갑을 꺼내서 5,500원의 커피값을 지불을 하고 달콤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 커피값은 5,500원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물론 이 안에는 재료비도 들어가겠고요.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경제적 외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일단 만들어낸 물건이 저희가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가격 이외에 이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경제적인 관념 밖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무조건 사용되는 소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경제적 외부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 경제적 외부성, 이 커피 한 잔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게,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얻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막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수다를 떠니까 막 집단적으로 내가 어떤 소속감이 들 수도 있어요. 달달한 어떤 이 설탕을, 이 과당을 먹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에너지도 충전이 됩니다. 남들은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을 때 나는 5,500원짜리 카페라떼를 먹어서 나 좀 돼. 뭐 이런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잃어버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설탕의 과량 섭취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실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먼 날 의료 비용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1,000원 더 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수다 떤다고 내가 쉴 수 있는 개인적인 휴식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카페인으로 인해서 코티솔 분비와 탈수 현상 등을 굳이 든다면 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끝일까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외부성도 있겠지만은요. 자, 여러분, 환경의 경제적 외부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커피의 원료는 여러분 원두죠. 이 원두는 열대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이 열대 지역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식물이 원래 그 지역에서 했었던 어떤 역할들이 있었겠죠. 그 값은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토양이라든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동물들한테 줬었던 어떤 그런 그 역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영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값으로 친다면요. 그리고 이거를 수출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죠.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가스, 온실가스는요. 그걸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가뭄이라든지 해충이 늘어난 어떤 이런 값들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산 내 제품의 이 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제품이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이제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미를 볼 때요. 자, 여러분 우리 아세로라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GC드랍스도 있습니다. 자, 최고급 재질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이제는요, 여러분, 어떤 그 원료를 채취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분리배출을 잘 해서 재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최고급 재질 플라스틱 용기라 그래가지고요, 일반 합성 플라스틱이 아니라 최고급 재질 플라스틱 용기다 보니까, 이 분리수거와 재활용 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재활용 용도가 일반 합성 플라스틱보다는 활용 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들은 HDPE라고 해가지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용기에 보면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하시면 재활용 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시고 혹시라도 소각하게 돼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녹아져서 소멸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100% 환경에 무해하다.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끝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디시드랍이 11,000원이다, 69,000원이다, 이걸로 끝일까요? 자, 우리 아까 경제적 외부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거를 쓰면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매겨진 어떤 값을, 얻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조금 친환경적인,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뭔가 기여했다라는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좀, 막 으쓱해지는 우월감, 또 안정감, 이런 거 생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좋은 거 먹고, 또 이렇게, 먹으니까 내 건강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의료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 퐁퐁을 디시드랍을 썼는데, 여기에 코코아, 알로베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피부가 더 고와지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어떤 고급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더 우쭐해지는 거예요. 잃는 거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메이 제품들이 이 경제적 외부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아까도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외부성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셨던 내용이에요. 자, 고농축 세제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 폐기물의 비용이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재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래서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석 용기가 따로 있죠.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운반할 때 남들 20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죠. 운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 전부 다 콩기름 소이잉크로 사용했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는 진짜 그죠? 세제인데 이 세제가 자연에 들어가서 다시 물인 자연으로 환원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지만 이 제품이 나중에 끝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아메이 제품이 이 정도로 기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어깨 뿜뿜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법, 유기농법이죠. 이 농법 자체가 여러분 진짜 탄소 배출을 시키지 않고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보존시키고자 하는 농법이지 않습니까? 콩가 식물을 심어서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고요. 남들 다 화학비료 쓸 때, 농기계로 다 할 때 우리는 누가 해요? 무당벌레들이 하고 양들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화시키지 않습니까? 농기계 사용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휴작하지 않습니까? 3, 4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휴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양질의 땅을 만들어서 그 양질의 땅을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그야말로 이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법은요. 진짜 지구를 훼손시키지 않는 유일한 이 농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시 한번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진짜 어깨 뿜뿜 다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Safer Choice라는 아까 인증 확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타일러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Safer Choice 여러 가지 인증이 있지만 자, Safer Choice의 선정 기준은요. 모든 재료, 성능, 포장재까지 다 검사합니다. 피부 테스트 검사하고요. VOCS 이거 유기화합물 같은 거, 뭐 흡입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선정 기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세이퍼 초이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엄격한 기준 한번 여러분 볼까요? 발암성에 해당하는 생식, 발달성 독성, 바다생물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환경 내 지속성을 포함해 인간의 건강, 환경, 피부, 눈 자극, 부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pH 표준,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 호흡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엄격한 안전 기준을 다 충족해야지만이 이 Safer Choice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것이 세제 제품에 이 Safer Choice가 인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제의 피부, 그 다음에 호흡기 다 인증이 된 Safer Choice 마크가 부착이 된 제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이 제품 아이템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어깨 더 올라가십시오. 자, 이런 어떤 제품들로 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우리가 어디 가서 아메이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내가 막 우리 왜 아우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단어만큼 딴 단어를 대체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피상적으로 이렇게 제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가슴에를 가득 찬 어떤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면 그 아우라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은 제가 지구라는 환경이라는 테마 하나로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진짜 이것들을 공유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 여러분들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 소비자와 이것들을 소통을 하신다면 여러분 브랜드 키트 못 만들까요? 브랜드 키트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까요? 이 제품 좋고 저 제품 좋고 저 제품 좋고 네가 여기서 혜택 정말 그런데요. 진짜 우리 앞에 당면에 돼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한 가구당 진짜 소명감을 가지셔서 정말 네가 써야 되는 어차피 소비되는 20만 원, 30만 원의 제품이라면 진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인류에 저해되지 않는 제품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람 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끊임없이 들어오는 15만 원이면요. 여러분 그 XX 오메가 디시드랍스 휴지는 매달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어떤 것들로 정말 여러분 공유 한번 해보신다면 그래서 한 분 브랜드 키트를 만드신다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브랜드 빌더 대박이지 않습니까? 브랜드 빌더 지금 여기 그 캐시백 받으시는 분들 지금 사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럼 한 분 브랜드 키트 파운데이션을 한 분 만들다 보면
지금 현재 30%나 업된 인센티브를 100단위 이상의 보너스를 받아보는 브랜드 빌더 여러분 만드실 수 있죠. 정말로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요, 아이고, 이런 어떤 제품으로 이런 끊이지 않는 15만 원, 끊이지 않는 어떤 100만 원의 금액을 사실은 이렇게 수익의 공정성으로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한 것 그대로 받아가는 수익의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어느 누가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반하지 않을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브랜드 킷 빌더를 포함한 SP 리더님들 보너스 금액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저 642 할 때 저희가 했던 150, 200만 원이 아니던데요? 정말 말할까요? 예, 정말 브랜드 빌더를 품은 SPGP PT 파운더스 PT 진짜 SPGP 리더님들 정말로 너무 두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자, 그다음부터는 정말 연봉을 이제 1000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을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과 이런 가치관을 함께 가져가실 분들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같이 한번 성공시켜 보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인세 소득. 그래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연봉 1억 5천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바구니라는 그 혜택이 나오면서 소소하게 부업 개념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또 이 아메이가 엄청난 비즈니스로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에 대한, 에메랄드에 대한 그 이상에 대한 핀들 굉장히 강조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죠. 위로 엄청나게 우리 도전할 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한대로.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빨리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제가 아메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테마로 그러니까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이거를 보는데 굉장히 되게 이상하게 묘하게 울컥했었어요. 신은 저희들한테 이런 대자연과 생물들을 저희한테 선물하시면서 너희들이 얘들을 잘 다스리고 공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들을 확대하고 훼손시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자연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줬었지만 이 대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혜택이 아닌 공격을 가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자연을
더 사랑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 지구인으로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 아메에 하는 우리 이글드림인 여러분들은 다들 개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많은 지구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황단의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메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구를 잘 살려내서 이 코로나 극복 잘 해서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여러분들 원하시는 원대한 꿈, 아주 멋들어진 꿈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 함께 그 꿈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